여성이 여러 남편을 가질 수 있다. 성은 신성한 의식이다. 죽음은 국경을 넘는 통행증이다. 그리고 한 나라가 군대 없이 존재한다. 마치 판타지 세계 같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100% 실제하는 나라, 파나마다. 이곳에서는 규범, 도덕, 권력에 대한 모든 정의가 숨막히게 뒤틀린다. 세상이 이미 다 밝혀졌다고 생각했다면 파나마는 아직도 당신을 안락함에서 끌어낼 야생의 최전선이 존재함을 증명해 줄 것이다. 질문은 단 하나. 당신은 감히 도전할 수 있는가? 자유로운 부족들.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고 성이 의식이 되는 곳. 현대 세계 대부분이 성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틀 속에 가두고 있는 반면 파나마의 깊은 숲속에서 살아가는 엠베라족과 와우난족 같은 원주민 부족들은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운영하고 대지의 어머니를 숭배하며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지닌다. 이들에게 성은 수치스럽거나 금기시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자연스럽고 신성한 일부다. 여성은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명과의 관계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받지 않는다. 출산이나 가사노동 같은 전통적 역할에 갇히지 않고 정서적, 육체적 삶에 대해 완전한 자율권을 가진다. 동성 간의 사랑도 차별이나 낙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된 규범에 묶이지 않은 세계관 속에서 게이란 존재는 비정상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연결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이 이들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기우제, 조상과의 연결, 공동체 통합을 위한 의식과 같은 행사에서는 성적 에너지가 신성한 힘으로 여겨진다. 인간과 초자연적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 말이다. 현대 사회와 서구 종교로부터 고립된 덕분에 이 부족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다. 본능, 개인의 자유, 공동체적 연결이 모두 존중되는 깊은 영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삶이 문란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본연의 자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원초적 자유의 형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점은 관용의 정신,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성이 제대로 이해되었을 때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주를 연결하는 신성한 유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만약 당신이라면 성이 의식이고 사랑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놓인다면 적응할까? 혼란스러울까? 아니면 깨어날까?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리엔 장벽지대, 죽음의 땅. 여기에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 폭탄이나 총알이 아니다. 자연의 잔혹함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이다.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의 정글인 다리엔 장벽지대, 타폰델 다리엔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장소 중 하나다. 이곳은 두 대륙을 연결하는 펜아메리칸 하이웨이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피어나지 못한 꿈들의 무덤이기도 하다. 매년 남미, 카리브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만 명의 이주민들이 북미로 넘어가기 위해 이 정글에 몸을 던진다.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선택지가 없을 뿐이다. 배고픔, 전쟁, 폭력, 절망이 이들을 밀어내고 그 여정의 출발점은 고통이며 도착지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미지다. 다리엔 장벽지대에는 도로도 전기도 통신도 구조대도 없다. 빽빽한 밀림, 늪지대, 야생동물, 질병을 옮기는 곤충들, 식수 부족, 고갈된 식량, 이 모두가 치명적인 미로를 이룬다. 하지만 이곳을 진정한 지옥으로 만드는 건 인간이다. 무장갱단, 인신매매범, 강도, 강간범, 살인자 모두 이곳에 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없다. 어둠 속에서 죽음을 세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시신은 숲속에 버려지거나 가을에 떠다니거나 진흙 아래에서 조용히 썩어간다. 운이 좋은 자는 마비된 다리, 공포에 얼어붙은 눈, 그리고 절대 아물지 않을 기억을 안고 나온다. 다리엔 장벽지대는 단순한 위험한 열대우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거대한 상처이며 세계적 불의를 비추는 거울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생명이 우비보다도 싸고 존엄하게 살고자 하는 꿈은 무력한 자들의 어깨 위에 세상이 던진 가장 잔혹한 짐으로 치러진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리엔 장벽지대를 단순한 위험지대가 아닌 이 세계를 고발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죽음이 국경 통과의 대가이고 존엄한 삶의 꿈은 전 세계의 침묵과 무관심, 불의 속에 묻혀 있다. 고립된 부족들, 현대 속 고대 세계. 파나마의 깊은 숲과 외딴 섬에는 여전히 현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있다. 엠베라족, 와우난족, 쿠나족은 도시화, 기술, 세계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세기 동안 전통을 이어온 고대 문화의 살아있는 증거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간다. 나무로 집을 짓고 사냥하고 낚시하며 농사를 지으며 조상의 전통을 지킨다. 현대 세계는 그들의 숲과 해안 가장자리에서 멈춘다. 전기도, 인터넷도, 국가의 깊은 개입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낙후가 아니다. 공동체적이고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다. 놀랍게도 이 부족들은 현대 사회가 여전히 갈등하는 주제들, 특히 성과 인간관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결혼은 일부일처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성은 여러 남편을 가질 수 있고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도 비난받지 않는다. 그들의 세계에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이 없다. 오직 동의, 감정, 인간적 연결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용은 진보적인 법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사랑, 욕망, 애착의 모든 표현은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개인의 자유, 성평등, 성소수자 권리를 놓고 논쟁할 때 이 부족들은 말없이 그러나 확고히 그것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고립은 가장 진보적인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마가미를 쫓지 않아도 되고 대신 강에서 물고기를 쫓고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며 달빛 아래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들처럼 단 일주일이라도 살아볼 용기가 있을까?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산블라스 앤 보카스 델 토로, 잊혀진 두 개의 낙원. 파나마의 햇살 가득한 카리브 해안에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두 곳이 있다. 산블라스와 보카스 델 토로. 이 두 곳은 야생적이고 신비로운 낙원이며 원주민 문화와 아프리카의 영혼이 조용히 현대 속에서 생존하는 장소다. 산블라스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에 따르면 306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구나 또는 쿠나족의 신성한 땅이다. 이들은 라이프 스타일과 영토를 완전히 보존해온 몇 안 되는 원주민 부족 중 하나다. 그들은 이 바다를 엄격히 통제한다. 고급 호텔 없음, 혼잡한 리조트 없음, 부족의 승인이 없이는 관광객 입장 불가. 덕분에 산블라스는 여전히 새하얀 모래 해변, 맑은 바닷물, 소박한 나무집으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풍경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의 일상적 침투 속에서도 군화족이 문화와 땅, 영적 세계를 지켜내는 태도다. 한편 보카스 델 토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활기차고 신비롭고 다문화적인 곳. 이곳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특히 아프로 카리브 문화가 중심이다.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 원주민들,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무성한 섬들과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해변의 배서는 레게 음악이 울려 퍼지고
부두교와 산테리아 의식의 맥박이 흐른다. 이 모두는 아프리카 뿌리의 영적 전통이며 세대를 거쳐 조용히 이어져 왔다. 출처 에이프로 파나마 헤리테이지. 산블라스와 보카스 델 토로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 하나는 보존과 고요, 다른 하나는 융합과 움직임. 그러나 두 곳 모두 파나마의 소중한 일부이며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깊이 있다. 이곳은 여행자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느끼고, 존중해야 하는 곳이다. 어쩌면 이 잊혀진 낙원들이 진정한 영혼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잉 관광 시대의 드문 예외처럼. 파나마, 중앙아메리카 한가운데의 야생적이고 신비한 땅. 파나마는 단순히 두 대륙을 잇는 가느다란 지형이 아니다. 이곳은 현대 세계와 고대의 시간에 거의 손대지 않은 공간이 교차하는 이상한 분기점이다. 이곳에서는 기술의 흐름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부족들 사이를 거닐 수 있으며 언어, 삶의 리듬, 믿음 체계가 21세기가 오지 않은 듯 그들만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산블라스 섬에 사는 군화족과 같은 원주민 공동체는 전기도 인터넷도 없이 살아가지만 산업사회가 흉내낼 수 없는 영적 문화를 지니고 있다. 파나마는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평양에서 해가 뜨고 대서양에서 해가 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의 역전을 선사한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기현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자연과 도시 사이, 야생성과 세계화 사이의 교차점에 늘 서 있는 나라. 다리엔처럼 세계에서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지역 중 하나인 울창한 열대우림이 있는 파나마는 여전히 지도 밖의 땅을 품고 있다. 이곳은 인스타그램용 사진이 아닌 원초적 본능과 말해지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러 오는 진짜 탐험가들을 위한 공간이다. 파나마는 스스로를 관광지 천국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이곳은 오히려 고대의 수수께끼와 같다. 인내심 있고 호기심 많고 존중할 줄 아는 이들만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찾아 나서는 자들에게 이곳은 고대와 각성이 공존하는 세계로의 문이다. 이곳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고 단지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볼 뿐이다. 파나마 운하, 두 대양을 잇고 인류의 역사를 단축한 기계적 경이. 피라미드도 피사의 사탑도 아니다. 자연의 극한에 맞서 인간의 야망과 지성을 가장 생생히 증명하는 것은 바로 파나마 운하다. 운하가 생기기 전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선박은 몇 달씩 케이프혼을 돌아야 했고 이 험한 바다는 수많은 배를 삼켜버렸다. 1914년 파나마 운하가 공식 개통되었을 때 마치 세계가 작아진 듯했다. 몇 달의 항해 대신 단 몇 시간, 선박들은 중미의 육지를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항로가 아니라 무역, 지정학, 세계 경제를 다시 쓴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항해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문 조절 시스템 중 하나가 숨겨져 있다. 이 운하는 단순한 바다의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인공호수, 가툰 호수 등과 조절용 댐을 갖춘 공학 복합체로 선박의 수위를 조절해 자연 한가운데에서 마치 거대한 엘리베이터처럼 배를 들어 올리고 내린다. 이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엔지니어 노동자,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 속의 조용한 희생이 만든 결과물이다.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했던 시대의 상징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함께 흐르는 살아있는 유산, 두 대양을 잇는 물길을 통해 인류의 위대한 정신이 연결되고 있다. 생명의 땅, 자연이 아직 야생 그대로의 목소리로 말하는 곳. 파나마는 단지 두 대양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다.
이곳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생물학적 다리이기도 하다.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이 작은 나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열대우림, 습지, 산맥, 강, 호수, 열대 해안. 이 모든 것이 베트남의 1호도 안 되는 땅에 공존한다. 더 인상적인 점은 전체 영토의 30% 이상이 국립공원과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비율이다. 파나마는 자연을 박제된 박물관처럼 보존하지 않는다. 이곳의 자연은 여전히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이곳에서는 작고 보석처럼 빛나는 독화살개구리를 만날 수도 있다. 단 한 마리로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다. 자연에서 삶과 죽음은 늘 함께 걷는다. 파나마는 이 균형의 완벽한 예시다. 다리엔 국립공원이나 소베라니아 국립공원 같은 숲은 단순한 녹색의 폐가 아니다. 이곳은 수천 종의 조류, 포유류, 곤충, 희귀식물의 서식지이며 그중 다수는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이다. 생물학자들은 이곳을 유전적 금광이라 부르고 등반가, 사진가, 탐험가들은 지구의 마지막 낙원이라 부른다. 전 세계가 점점 더 포장되고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파나마는 강력하게 말해준다.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 존재의 뿌리라는 것. 이곳에서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구역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풍경이 아닌 바로 고요한 정적이다. 마치 지구가 생명의 원초적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한 순간이다. 파나마 여성, 아름다움과 꺾이지 않는 정신의 조화. 표준 미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파나마는 그 정의를 완전히 부수고 전혀 새로운 정체성과 개성의 융합으로 대체할 것이다. 파나마 여성들은 단순한 얼굴 생김새로 돋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핏줄을 흐르는 문화의 깊이, 원주민의 유산, 아프리카의 피, 유럽의 영향이 용감하게 섞인 세 세계의 혼합이 세기 동안의 이주와 저항, 자긍심 어린 생존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 결과는 카리브해의 자유로운 매력을 지니면서도 독립성과 강인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깊이를 동시에 가진 여성들이다. 이들은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인 폴레라를 축제처럼 입을 수도 있지만 기업을 이끌거나 이발소를 운영하고 카페를 열며 소셜미디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많은 여행자들이 비록 단 한 번 파나마를 방문했을 뿐이라 해도 이 정신에 매료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어떤 기준에 맞춘 미가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매력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긍심에서 오는 아우라다. 파나마 여성들은 이 나라를 보완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자체가 파나마의 영혼이다. 생동감 있고 타협하지 않으며 늘 열대의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존재. 해안 마을에서, 파나마 시티의 거리에서, 지역 시장에서 또는 활기찬 축제 한복판에서 이 여성들은 언제나 있다. 아름답고 똑똑하며 완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 이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자유로움과 존재감 자체가 바로 중심이다. 파나마, 군대 없는 나라. 군사 예산이 점점 불어나고 수많은 국가가 여전히 군비 경쟁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파나마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다. 대담하지만 매우 인간적인 선택. 군대 없음. 1991년부터 이 중미의 작은 국가는 전통적인 군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탱크도 군사기지도 대규모 방위부대도 없다. 그 대신 파나마는 국가 경찰과 해안경비대 그리고 외교의 힘에 의존한다. 이 지역의 중립적 중심지로서 이 나라는 대화, 지역 협력, 지속 가능한 국제관계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파나마가 안보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안보의 초점을
대립이 아닌 내부 안정과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전환한 것이다. 군대가 없는 덕분에 파나마는 많은 이웃 나라들처럼 쿠데타나 권력 투쟁, 무력 충돌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이 나라는 교육, 의료, 환경 보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군비 확충으로 인해 종종 삭감되는 분야들이다. 이것은 흔치 않은 모델이지만 안보는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신뢰, 투명성, 장기적 개발 전략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파나마를 무모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대 없이 살아온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했다. 평화는 환상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파나마, 쉬운 여행, 합리적 비용, 그리고 거의 고민할 필요 없음. 파나마는 보기 드문 여행지 중 하나다. 야생 정글, 카리브 해변, 역사적인 운하, 현대적인 수도까지 다양한 경험을 누리면서도 한 푼 한 푼 계산하느라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다. 우선 파나마에 가는 건 국내선 타는 것처럼 쉽다. 미주를 잇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파나마 시티의 토쿠멘 국제공항은 중앙아메리카의 항공 허브로 불리며 북미, 남미, 유럽에서 매일 수십 편의 저가 항공편을 제공한다. 많은 국적자에게 복잡한 비자 절차도 없고 빡빡한 일정도 필요 없다. 배낭 하나, 자유로운 정신, 적당한 예산만 있으면 된다. 입국한 뒤에는 모든 것이 놀랄 만큼 편리하다. 수도의 대중교통은 현대적이고 직관적이며 저렴하다. 도시간 버스는 해안마을, 고산지대, 생태보호구역까지 쉽게 연결된다. 차량 호출 앱, 숙소 예약, 현지 투어도 널리 이용 가능하며 스페인어를 못해도 어렵지 않다. 비용 면에서도 파나마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해변가에서 싱싱한 해산물 식사를 단 몇 달러에 즐길 수 있고 깔끔하고 친절한 민박에서 하룻밤을 30달러 이하로 묵을 수 있다. 배낭여행 예산이든 고급스러운 휴식이든 파나마는 모두에게 어울리며 그 가치만큼의 경험을 보장한다. 다른 여행지처럼 요란한 홍보는 없지만 파나마는 조용히 준비되어 있다. 과한 계획도 과한 지출도 없이 그저 당신의 호기심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자연, 사람, 그리고 편안함, 그것들이 당신을 돌볼 것이다. 만약 다음 여행이 비자도 상세한 일정표도 없이 단지 파나마행 티켓 하나로 충분하다면 계획도 마감도 없이 며칠을 살아볼 용기가 있나요? 태양, 바다, 신선한 음식만 가지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계획파인가요? 아니면 가방 챙겨 바로 출발파인가요? 단순한 화폐, 파나마 여행에서 환전 스트레스는 없다. 해외여행에서 흔한 골칫거리 중 하나는 화폐 문제다. 환전, 환율 계산, 위조 지폐 걱정, 숨겨진 은행 수수료 등. 하지만 파나마에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사라진다. 이 나라는 발보아주와 미국 달러, USD를 나란히 사용하며 고정환율 이틀리를 유지한다. 이 말은 곧 택시, 식당, 슈퍼마켓, 재래시장, 어디서든 USD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지 통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유통되는 현금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이며 현지인들도 매일 달러로 거래하는 데 익숙하다. 파나마의 공식 통화인 발보아는 주로 동전 형태로 존재하며 미국 센트와 크기 및 가치가 같다. 누군가가 거스름 돈으로 울 발보아를 준다면 그것은 사실상 파나마 버전의 1달러 동전이다. 헷갈리는 환율도, 환전 앱도, 환전소에서 손해보는 일도 없다. 그냥 집에서처럼 돈을 쓰면 된다. 여행 중 현금과 계산기를 따로 들고 다니기 지친 사람들에게 파나마는 현금 친화적인 천국이다. 달러만 가져오면 된다.
그리고 모든 문이 열린다. 경제적 복잡성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경험. 그것이 파나마다. 가기 쉽고 살기 쉽고 결제도 쉽다. 파나마. 작지만 하나의 우주를 품은 나라. 현대의 기준 너머에서 살아가는 부족들부터 죽음의 정글 다리엔 장벽지대를 지나 산블라스와 보카스 델 토로 같은 순수한 낙원으로 이어지는 곳. 자유, 정체성, 생존, 평화. 이 모든 것이 두 대륙과 두 대양이 만나는 교차점에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파나마를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자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는다.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랑하며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존재하고자 하는 본능. 너무 작지만 오히려 너무 강렬해서 스스로에게 묻게 만든다. 나는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만약 며칠만이라도 규칙 없이, 마감 없이 오직 본능과 진실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히 도전할 수 있을까?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교육 및 문화 탐구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공공, 학문적, 국제 저널리즘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부족의 삶, 신념, 지역 환습에 대한 모든 묘사는 존중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판단이나 찬성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16세 미만 시청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믿기 힘들지만 실제 존재하는 세계의 진실들을 저희와 함께 계속 탐험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